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2월 달이 급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어제는 100포인트가 오르고 오늘은 또 100포인트 가까운 이 급락 흐름이 또 장중에 있었죠. 그래서 시끌벅적하게 좀 마무리가 좀 됐는데 지수와 그다음에 그 종목들의 이 괴리율 자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하면서요, 투매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시장이 좀 출회가 좀 된 것 같은데 그야말로 좀 기운 빠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IT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OLED 쪽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자동차 쪽, 뭐 철강주, 그리고 5G, 뭐 언택트, 뭐 금융주 투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연휴가 끝나고 3일절이 된 다음에 또 다시 우리는 시장을 맞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갈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운 빠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송 좀 참여하기 전에 PD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 힘든 전화 통화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토마토 전화 연결되는 거 보면서. 항상 이제 급락장이 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대박이 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옵니다. 결단.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데, 아니다 싶으면 가감만 탁 잘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요. 이거다 싶으면 새로운 먹잇감이 등장을 하면 손바닥을 뒤집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자리가 와요. 작년도 코로나 요 사태 때도 비슷했고, 2008년도 리먼 때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뭐 중국 소비주나 뭐 한미약품 같은 이런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시장에 큰 이슈를 던져줬었을 때 패러다임을 장악하는, 시장을 장악하는 키워드의 중심에 있는 섹터와 아닌 주식들의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뭐든지 대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박, 큰 기회. 죽이고 가요, 죽이고. 그러니까 항상 대박주들은 그냥 주식시장이라는 자체가, 금융시장이라는 자체가 배려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싹 다 죽이거나 전멸시키거나 그냥 꿈틀꿈틀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짓밟고 가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참 냉정하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타나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전멸합니다.
냉철한 사람들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전략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버티는 거는 운에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스스로 납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으로 하는 거, 결단을 하는 거는 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두세 번 정도 반복되면 가난해지죠. 그래서 기준의 잣대를 딱 들이대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 키워드를 움켜잡고 가야지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 살아남는 사람이 나중에 또 이 파이 다 먹을 거예요.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이번 주 굉장히 시장 우울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주말 내내 기운 빠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까? 아니면 공부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주식은 답 없다. 다 팔고 코인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저축으로 다시 원위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런 시장은. 그리고 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기준의 잣대가 드러나야 이걸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쪽 업계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방송 이쪽 그 전문가분들도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 그죠? 안 그러면 다 중간에 다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번에 이제 주식시장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이거 말고 기준의 잣대를 어디다 들이댈 거냐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포인트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죠? 지금 5시 이제 10분인데요. 3012로 마감이 됐어요. 이거 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거 숫자 기억하십니까? 2970. 위쪽으로는 이제 3200선 제시해드렸죠. 3200선 넘기기 전까지 어디까지 열어놔라? 2970. 그 다음에 이거 깨지게 되면 이제 2800, 이제 70선, 80선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기본 세팅이에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지수 선물 기준, 지수 기준 라인이죠. 왜 그러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평선 지지 라인, 직전고점 지지 라인. 그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 3200을 넘어가야 요걸 넘어가야 3200을 넘어갈 때 누굴 봐라? 하이닉스를 봐라? 삼성전자를 봐라? 삼성전자를 보라고 했죠. 그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 기준가? 87,000원을 넘어가야 된다. 그거 못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2970까지 오픈. 박스권 기본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다? 2014년도 셀가스 혁명 이전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밸류를 받았던 자리가 2012년도입니다. 이때가 PBR 1.25예요. 두루두루 산업들이 돈을 벌었던 시점, 반도체가 막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던 시점, LP다가 파산되고 2008년도에 키문다가 파산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대 패권이 딱 확정됐던 시점. 그때 우리나라 밸류가 1.25. 뭐가 있었죠? 이 당시에 차화정이 있었죠. 그래서 12월 결산법인들이 처음으로 100조를 벌었던 시기입니다. 100조를 돌파하면서 그죠? 대한민국 다시 이제 간가 싶었는데 반도체가 이제 2012년도까지는 안 도와줬죠. 그래서 박스권에 갔었단 말이에요. 1.2까지 간 게 3,200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2,970과 2,870인 건 어떤 의미냐? 셀가스 혁명 이전에 받았던 최저 밸류가 PBR이 1.2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셀가스 혁명 이전에
우리나라 산업들이 두루두루 돈을 벌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반도체로 쏠렸잖아요. 이익의 질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본, TV가전 기본, 전기전자업종 기본, 자동차, 화학 어느 정도 돈 벌고 화학주 어느 정도 돌아서고 조선주도 건설주 어느 정도 제조업들이 돌아섰구나 한 수준의 밸류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골고루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의 역대 밸류를 더 쳐준다는 얘기죠. 유동성의 힘으로. 그럼 뭐가 도와줘야 된다고 했죠? 반도체 가격이 도와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사이닉스가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누가 안 도와줬다? 삼성전자가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급락 조정이 나왔지만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죽이러 가는 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된다. 2,970, 그 다음에 2,870,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3,2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조차도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 아니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이슈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말고 숨겨놓은 다른 악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지수 기준은 이렇게 하면 심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970, 그다음에 이제 2,800, 이제 90 라인에서 한 80 라인 요 정도를 밴드 기준 라인으로 보셔라. 그리고 요 하단가 무너지면 스탑입니다.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새로운 어떤 이유가 나타나는지 새로운 어떤 악재 변수가 나타나는지를 보고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 기준 라인을 보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수는 심플하게 나와요. 문제는 뭐죠? 종목이에요. 지수는 사실 3,200대에서 3,000까지 보게 되면 260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지수 그렇게 안 빠진 겁니다. 근데 뭐가 많이 빠졌죠? 종목들이 폭락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크게 안 빠졌어요. 82,500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게 위쪽으로는 87,000원, 아래쪽은 78,000원. 요 자리 깨지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해서 75,000원.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얘는 괜찮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구간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가장 대형주 가운데에서 주도 흐름을 보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런 주식들. 그리고 반도체 쪽 보게 되면 원익 아이패스. 이런 애들도 괜찮았다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구조 관련된 테스 같은 업체들 괜찮았죠.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뭘로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죠? 반도체 쇼티지잖아요. 쇼티지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만 같은 경우는 주문하더라도 1년 걸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반도체는 이번 박스권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했을 때 항상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구나. 그래서 원익 아이패스, 테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유진테크, 이런 애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는 좀 달리기는 했지만, 이제 원익 QNC, 그죠? 유종목하고 이제 KC텍, 이런 거 이제 공략하셔도 되거든. 우리가 이제 박스권을 봤을 때 반도체하고 장비하고 소재 쪽은 시장의 수익을 이겨낼 수 있는 섹터로 본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럴 수 있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심플하게 보는 겁니다. 왜 가능할까? 지수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 중심 역할을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 주도주가 테마 성격을 보이지 않고 실적을 추종한다거나 펀더멘탈이 점점 높은 주식을 보이게 되면 투매는 빨리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잘 버니까. 앞으로 더 잘 벌 거니까.
그게 지금 반도체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만 하는 녀석이 없다. 얘네들은 계속 대장 역할을 할 거다.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섹터를 뽑으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IT 반도체와 요건 뭐예요? 요건 삼성전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거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요거는 해결할 수 없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거예요. 구조적인, 산업의 구조적인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더라도 반도체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더라. 요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반도체까지 무너지면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크게 레벨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나 코스닥 반도체 장비, 소재를 많이 사야 됩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반도체만 잘하면 될까? 코스피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반도체만 잘하면 될까? 바이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다도, LG그룹보다도 이번 구간은 우리가 이 랠리가 나오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면 이 흐름을 주도했던 애들이 그죠? 누구였죠, 여러분? 기아차였어요. 기아차였다고. 1월 초중순 랠리를 만들었던. 그리고 누구였어요? 현대차였어요. 그리고 누구였어요? 현대모비스였어요. 자동차였다고. 그리고 뭐 LG전자나 LG 이런 애들이었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기아자동차가 이제 애플카 쪽 관련된 협의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전해지면서 반등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애플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월 초중순에 바라봤던 관점과 지금의 관점이 달라졌다가 중요한 겁니다. 폭스콘 기업이 뭐 대신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임포텐트적인 요인으로 현대차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선이 쏠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간을 반도체로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목에 대한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공포.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건 누굽니까? 동학, 개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해외는 이제 로빈훗.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뭐에 취약합니까? 심리에 취약합니다. 뭐를 동반했죠? 신용을 동반했어요. 내 돈을 가지고서 투자했다기보다 남의 돈을 많이 끌어들인 상태에서 3천 이상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뭘 쫓아서? 기업을 쫓아서? 개인 투자가라면 1월 달 초에 베팅됐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기업의 본질을 보고서 베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뭘 보고 들어갔어요? 돈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이 기업의 밸류는 얼마인지 펀드면 다 필요 없고 돈. GME, 게임스탑 이거 돈. 애플카 단데 돈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나 벼락거리 되게 돈 머릿속에 온통 돈인 거지. 떨어지면 열받고 올라가면 돈 다 돈이야 돈이니까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얘기하면 그냥 잔소리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들이 베팅됐던 자금인데 이 사람들의 뭘 건드린 겁니까? 약점을 건드린 거예요. 머릿속에 다 돈이야. 기업은 다 필요 없어. 이 기업 밸류, 오래식 다 필요 없고 다 돈이야, 다 돈. 다 돈인 상태에서 뭘 건든 겁니까? 하한가 가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투자 심리를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HLB와 같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임상 데이터 부족한 것 때문에 폭락이 나왔었고 그 전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신약 관련된 업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투매가 나머지 섹터로 확산돼 버린 겁니다. 여기에 5G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KMW도 실적 발표된 것보다 컨센보다 100억 이상 떨어지게 나오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중동 쪽 관련된 수주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금액으로 찍히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다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받아가주는 주식.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구간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가주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더라. 그 공포를 이용해서 물량을 밑에서 받아가주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더라. RFLC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조정이 나오면 막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박셀바이오가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가요. 현대바이오가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갑니다. 부강약품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요. 관심도 없었던 녹십자 웰빙이 갑자기 12% 급등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쪽 관련된 임상실험을 완료하거나 투약을 진행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나도 셀트리온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 공포의 자금들이 뭘로 가요? 코로나 메인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녹십자가 오늘 장중에 플러스를 시도를 했는데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모더나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 생산 위탁 물량 자체를 5억 도스에서 7억 도스로 지금 늘리려고 하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4억 도스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도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냉동 보관이었잖아요. 유통과 관련된 극저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번에 FDA에서 승인이 됐죠. 아까 이번 시장 관련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박스건을 뭘로 버티고 있다? 반도체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목들 투매는 확산되더라. 뭘 건드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매는 어떻게 됩니까? 투매는 멀쩡한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잔인함이 있어요. 잔인함이 있습니다. 어떤 잔인함? 쉽게 말해서 실체 없는 기업들은 싹 다 전멸시켜버린 다음에 살아남는 업체가 작년도 제2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시젠 같은 기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뭘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 투자 심리를 망가뜨렸던 원인이 HLB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바이오 제약에서 신호탄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투매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970가 그 다음에 이제 2,890선에서 한 80선 정도 요걸 기준 라인으로 그냥 박스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계속 그 역할을 하는데 바이오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반응하는 게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위탁 생산 여기 필요한 게 mRNA 기반으로 플랫폼 여기서 다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준 양봉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 반격을 시도할 거다. 그런 신호들이 저는 오늘 폭락하는 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권을 유지를 할 때 내가 IT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중심 종목들을 얼마만큼 담을 것이냐, 얼마만큼 이동을 시킬 것이냐, 요걸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되고 나서부터 수주 지연 소식 때문에 계속 급락한 흐름이 나오는데, 에이스테크가 시노탄을 먼저 25,000원 제압해준 흐름과 그 다음에 KMW가 68,500원대에서 69,000원, 요 기준 가격으로 이제 다시 수정해서 설정을 하시고 회복되는 순간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약세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